안녕하세요. 토마토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이 왔었고 그 상승보다 조금 하락한 그런 가격에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6,592불, 이더리움 208불, 리플 XRP 44센트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상승을 두고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가장 유력해 보이는 그런 그 상승 요인은 테더에 있던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그런 썰이 굉장히 유력하고요.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사스케님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 봤을 때 또 다른 그런 가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은 누군가가 그냥 테더 핑계대고 냅다 쳐 올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에 더 무게가 두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 판에 논리가 통하지 않는 코인판이다 보니까 저는 누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쳐 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조금 이따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기관 투자자 겨냥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 설립.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가 15일 현지 기관 투자자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업체인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CEO 아비게일 존스는 우리의 목표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 네이티브 자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델리티는 7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로서 현재 13,000개 이상의 기관 투자자를 갖고 있다. 자,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지금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월스트리트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제 피델리티까지 기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돈 냄새가 나니까 전부 다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존에 뛰어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주식시장, 주식회사라든지 주식 거래를 하는 회사라든지 피델리티 같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만 소개를 해줘도 이 몰려들어오는 자산이, 몰려들어오는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포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마찬가지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산업 기관 위해 중개기관 필요, 레버리지 투자 제한할 것. 그래서 여기서는 암호화폐 산업이 메인스트림에 진입하고 기관이 암호화폐를 다루기 위해서는 중개기관 및 어느 정도 중앙화가 필요하다며 레버리지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소규모로 제공될 예정이며 숏 투자자를 참여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적극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토마스 리 2019년 암호화폐 기관 투자자 진입, 자금 유입 역할 부각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토마스 리는 토마토리 아니고 토마스 리입니다. 토마스 리는 펀드 스트레트 글로벌의 창업자 겸 수석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기관 투자자들이 2019년 암호화폐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이 2018년 대부분을 침묵 속에서 보냈기 때문에 2019년의 자금 유입 역할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될 것이라는 거 지금 기사가 2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2주째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릴 정도면은 이미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주 NSW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 도입 추진한다고 합니다. 점점 실생활에 도입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케냐 50만 가구 주택 지원 사업에 블록체인 도입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해커 51% 공격 과정 라이브 방송.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면은 지오코드가 암호화폐에 대해 51% 공격을 진행하는 과정을 교육 목적을 주장하며 라이브로 방송했다. 여기서 문제는 1차 시도 EMC2 시총 213이 이제 의도적으로 해시파워를 발생시켜서 무산됐어요. 근데 2차 시도했을 때 BTCP 시총 107위 공격은 당했다고 합니다. 해킹이 했나봐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 이렇게 해커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해커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 공동 창업자 블록체인 벤처 캐피털 공동 창립 그랬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변호사 비트코인, USDT, 프리미엄, 테더 붕괴 및 여러 시나리오 가능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테더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죠. 불안정하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USDT, BTC 프리미엄 발생은 단순 테더, 시총 8위, 붕괴 이외에도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며 한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테더 발행자가 가치 고정을 포기하고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유도해 고가에 매도를 해버리면은 초기보다 많은 양의 테더 매입한 후 가치 고정을 가동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벡트 COO 암호화폐 시장 기관 투자자 수요 여전히 높아. 역시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앞날을 가늠하기 위해 너무 자주 시세와 시장 규모를 확인한다며 사실은 우리가 진짜 눈여겨야 할 부분은 펀더멘탈 거래량 기술 발전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세표 너무 자주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중요한 뉴스입니다. 중국 현지 미디어 트론 바이두 파트너십 체결. 그래서 중국 현지 미디어에서까지 떠들 정도면은 저는 정말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오데일리가 최근 트론 그리고 바이두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향후 트론이 바이두 클라우드 인프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상품 개발 및 호환성 개발 환경 업그레이드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러분 중국 미디어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해놓고 파트너십이 체결 안 되면은 둘 다 욕을 엄청나게 먹을 거예요. 특히 트론 같은 경우는 피해가 심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론에 대해서 지금 펌핑이 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저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산 국가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대외적으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바이두라는 거대한 기업이 트론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이것은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힘이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가설입니다. 중국 정부가 밀 수 있다는 것은 가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공산 국가에서 이런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그런 허락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는다면은 그 여파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또 한 가지 트론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건 좀 웃기는 소식입니다. 트론 저스틴 선이 이제 $1 밀리언을 상금으로 걸었어요. 어떤 상금이냐면은 바이탈릭이랑 루비니 교수랑 그 논쟁 그런 토론회가 성사가 될 경우에 승자에게 이게 $1 밀리언을 상금으로 주겠다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승자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예측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투표를 위해서 투표로 의해서 승자를 가리게 됐는데 그 토론이 성사될 경우에 승자에게 어마어마한 상금을 수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런 거 잘해요. 저스틴슨 진짜 이런 거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토론회가 성사가 될지 관심이 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테더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그냥 재료로 사와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린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한 이유에 대한 그런 소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역시 그 테더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큐코인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큐코인에서 갑자기 테더가 입금도 안 되고 출금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바이낸스를 빙자한 가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즉 테더를 상폐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보고 더 패닉이 심해진 거죠, 사람들이.
바이낸스에서 다 상패를 해? 이거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뉴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런 가짜 뉴스나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언제든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엉켰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웃기는 짤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저 이거 보고 좀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안전합니다. 바이낸스와 함께 할 때 안전합니다. 이 CEO가 여러분의 돈을 잘 지켜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 보고 좀 웃겨가지고 좀 많이 웃었습니다. 자, 다음은 찰스 호스킨슨과 에이다에 관한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바이낸스가 우간다 통화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곧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수요일날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몰랐었는데 에이다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꽤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가 여기에 이제 트윗을 남겼는데 IOHK가 우간다에서 일단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영향력이 있고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좀 이제 좋은 소식을 발표할 게 있다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약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찰스에 대한 웃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웃기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자기가 밥 먹은 영수증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에 밥 먹은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음식 주문한 목록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프라이드 치킨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이걸 드시고 거기다 해시 브라운 드시고 또 베이컨까지 시켜서 먹었어요. 따로 옆에다 베이컨 먹고 스테이크 먹고 해시 브라운 먹고 베이컨 먹고 커피 한 잔 들이키시고 그 다음에 주스를 라지 사이즈로 또 마셨어요. 그 다음에 우유도 마셨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신기한 거는 팁을 20불이나 줬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팁을 20불이나 줬는지 참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찰스 먹방, 왜 먹방으로 유명한지 제가 이 영수증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위장을 가지고 있는 찰스입니다. 그 다음 소식은 어제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리플을 뭐 좋아하고 있다, 리플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림이 웃겨가지고 그냥 잠깐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일본에서 상용화가 되고 있는 머니탭의 사용자에 관한 후기가 나와 있었어요. 일본에서 돈을 송금하기가 그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불편하고 전까지는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머니탭을 이용해서 1년 365일 3초면 송금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머니탭은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 소식은 좀 안 좋은 소식인데 저도 약간 실망을 한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이 2018년도에는 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발자들이 직접 남겼는데요. 이제 그런 합의라든지 어떤 회의를 했는데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뭐 읽고 자시고 할 게 있나 싶어가지고 안 읽었는데 2018년도에는 그 콘스탄티노플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총 1, 2, 3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이 하나라도 망하면은 코인판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장난으로 뭐 망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같이 딸려서 무너지기 때문에 다 같이 잘 되라고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홍콩은 이제 그 비트맥스와 함께 규제를 대해서 규제를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런 규제들이 많이 나와서 제대로 체계화된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자라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성투하시고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여윳돈으로만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